계엄령 시작. 차 타지 마. 뛰어와.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 영화 대사 같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의 일상을 매일매일 지옥으로 만들었던 아주 잔인한 게임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빨간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증언 역시 바로 그 지옥 한가운데서 나온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인간 이하로 취급할 수 있는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벌어진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저지른 정말 엽기적인 갑질 사건. 이걸 시작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얼마나 깊고 어둡게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시스템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아마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정말 화가 나고 어쩌면 무력감까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감정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야만 이 단단한 침묵의 벽을 우리가 함께 허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체 강원도 양양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끔찍했던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7급 공무원 A씨의 가혹 행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새벽이에요. 청소차에 타야 할 환경미화원들을 일부러 뒤에 남겨두고 차를 그냥 출발시켜버립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수백 미터를 달려야만 했어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계엄령 게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정한 빨간색 속옷을 입었는지 검사하고 안 입었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 밟는 등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짓밟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미화원들한테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벌였습니다. 자기 손해를 약한 부하 직원의 고통으로 메꾼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투자했다가 물려버린 주식을 수백만 원어치 강제로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착취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가해자 A씨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체력 단련 차원이었다. 그리고 장난이었다. 사람을 안 태우고 차를 출발시킨 건 체력 길러주려고 그런 거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한 건 그냥 게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권력자의 말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완전히 무시된 채 모든 게 가해자 중심의 장난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충격적인 계엄령 게임은 정말 운 나쁘게 걸린 이상한 사람 한 명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만 안 보였을 뿐 공직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29.7%, 거의 30%에 가깝죠? 이게 뭐냐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가 딱 1년 만에 이렇게나 늘어난 겁니다. 2022년에 111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44명이 됐어요. 이게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이제라도 드러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괴롭힘 자체가 실제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절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괴롭힘을 저지르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가해자가 담당 공무원이나 작업반장 같은 상급자인 경우가 거의 70%에 달해요. 동료나 후임에 의한 괴롭힘은 아주 적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공직사회의 괴롭힘은 그냥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권력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 딱딱한 위계질서 문화가 폭력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갑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 간의 엄청난 인식 차이입니다. KBS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 30대 젊은 공무원들은 60% 넘게 갑질을 당해봤다고 느끼는데 50대 이상은 38%밖에 안 돼요.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이건 부당한 갑질이다 라고 느끼고 다른 누구는 원래 다 그렇게 일 배우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피해자는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듣기 쉽고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문제가 드러나도 심지어 징계를 받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때려도 전혀 아프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한번 보시죠. 와,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96.1%.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0명 중에 96명 이상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벼운 주의 수준의 처벌만 받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랑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맞질 않는 거죠. 이러니까 가해자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자, 그럼 이 경징계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경징계는 견책이랑 감봉이 있어요. 견책은 쉽게 말해서 너 앞으로 잘해 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6개월 승진이 막히는 거 말고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감봉도 길어야 석 달 동안 월급의 3분의 1 깎이는 게 전부입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냥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96.1%의 가해자들은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우리를 더 허탈하게 만듭니다. 지난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공무원직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명. 숫자 0입니다. 이 숫자가 공직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런데 누가 조직을 믿고 신고를 하겠어요.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받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중에 딱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고작 1명만이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참고 있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통받는 투명 인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왜 신고를 포기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다는 깊은 무력감이에요.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유들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 문제아로 볼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신고해도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결국 조직에 대한 불신과 보복당할 거라는 공포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에 나온 한 공무원의 증언처럼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면 조직 안에서 문제아, 조직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조직의 평화를 깬 사람으로 지목되는 거죠. 동료들은 슬슬 피하고 상사는 은근히 인사 불이익을 암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 끔찍한 2차 가해.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양양군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침묵의 악순환까지 공직사회 갑질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까라면 까라는 식의 딱딱한 조직 문화. 둘째, 가해자에게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셋째, 신고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침묵의 카르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데? 지금 법적으로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들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계엄령 게임 같은 사건은 그냥 한두 명의 이상한 공무원, 즉 썩은 사과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썩은 사과가 생겨나도 아무도 그걸 도려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사과들마저 병들게 만드는 이 과수원의 토양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병들었다는 뜻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부당한 갑질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댓글로 그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증언과 날카로운 제안이 모일 때 비로소 이 병든 과수원을 바꿀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견고한 권력과 침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일까요?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부당함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식일까요? 정답은 아마 그 모든 것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기다리겠습니다.